자, 문재인 대통령께 유기견 토리를 입양해준 것으로 유명한 동물권 단체 케어죠. 지금 이 케어의 대표인 박소연 씨가 지시한 안락사 문제로 대단히 큰 이슈입니다. 잠깐 이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자면 박소연 씨 고소 정말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저 같은 변방 채널에까지 와서 고소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는 비방은 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욕했다가 피곤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하자면 2015년 초부터 2018년 9월까지 200마리가 넘는 개들을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 지시한 사건이에요. 그럼 한번 이 여자가 뭘 잘못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로는 구조된 개들을 안락사 지시한 거겠죠. 원래 동물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한다, 병들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동물들은 안락사를 통해서 보내준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소연 대표가 지시한 개들은 상당수가 병들거나 아픈 개체가 아니라 그저 덩치가 큰 개체였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개들을 왜 안락사했냐? 보호소 공간 확보를 위한 개체수 조절이 목적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더 큰 잘못이 무엇이냐 하면 케어는 2011년부터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왔습니다. 더 이상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죠. 그럼 거기 후원하는 많은 후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케어라는 곳에 후원을 하면 불쌍한 동물들을 구조해주고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면서 잘 보살펴주다가 좋은 주인이 오면 재입양시켜주는 그런 좋은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후원을 하셨겠죠. 그런데 실상은 후원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안락사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잘못된 점이죠. 이거는 후원자들을 기만한 것이고 속인 겁니다. 잘못이 여기서 끝이면 이런 영상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영양도 안 되는데 무리한 구조를 감행한 겁니다. 2018년 초에 남양주 개농장 구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직원들이 먼저 만류했습니다. 우리 케어는 이 많은 동물들을 구조할 인력도 없고 이들을 수용할 만한 공간도 없다, 우리 역량으로 구조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소연 대표는 무리해서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안락사로 죽어갔죠 뭐. 부천 개농장 구조 사건도 똑같습니다. 거기서 44마리가 구조됐는데 그중 20마리는 안락사 됐다고 해요. 6마리만 재입양이 되었답니다. 애니멀 호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어에서 정말 싫어하는 단어고 구글에 케어, 애니멀 호더 검색해보면 비판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애니멀 호더, 동물 학대 중 하나로 사육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 영양도 안 되는데 수많은 동물들을 구조한 사건 비슷하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애니멀 호더 자신은 동물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주변에도 이렇게 발설하고 다니기 때문에 때때로 이들이 앞장서서 보호하는 모범적인 동물 애호가로서 행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진지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동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좀 만져주고 볼 뿐이지 나머지 시간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자, 우리 박소연 대표님 정말 동물 애호가로서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권위 있으신 분이죠. 모범적인 동물 애호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하는 당시 카메라가 켜져 있고 후원금이 들어올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후원을 하셨지만 그게 꺼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죠? 지금 안락사라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박소연 대표님이 했던 행동이랑 이 애니멀 호드의 정의랑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케어에서 비판하던 행동을 지금 박소연 대표님이 앞장서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똑같다고 생각되거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외에도 박소연 대표가 직원들과 카톡한 내용을 보면 안락사를 너무 덤덤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카톡 내용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애들이 너무 많고 치료비 입원비 감당 안 될 것 같고 이러다가 충주에 애들 뺐다 다시 들어가 보수하는 비용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백사마을 아이들 어미와 아기 빼면 보내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사건은 백사마을 동물들 구조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카톡인데 구조되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안락사하는 논의를 하고 있죠. 동물 보호가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죠. 네, 촌옆 개농장 아저씨가 이제 그만할 거라고 개들 250마리 사가라네요. 그러자 직원이 네, 어쩌시려고요? 그 많은 애를 이라고 되묻죠. 그러자 박소연 대표가 그러게요. 그 땅을 좀 빌리면 좋겠네. 애들은 편히 보내주고. 땅을 좀 빌리면 좋겠네. 애들은 보내주고. 이게 동물 애호가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안락사 약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꼭 보내주고 싶은 모란시장 길 건너 야산에 한 개들이 있어요. 태풍에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이동망 안에 갇혀서 몇 날 며칠 있어요. 그러니 직원이 안락사 약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이동해서 해야 해요. 이렇게 만류하죠. 그러니까 박 대표가 약만 못 가지고 나오나요? 그 자리에서 하면 사체 처리 안 해도 되고. 이 카톡 내용은 정황상 보면 이제 수의사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안락사를 하려는 그런 뉘앙스가 다분합니다. 참고로 수의사를 거치지 않은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동물보호가 대표님이 지금 이러한 대화를 한다는 건 정말 저는 좀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박소연 대표의 잘못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추정 60분에서 다루었던 투견장 개들 구조하겠다고 경찰들이랑 같이 들이닥쳐서 16마리를 구조했는데 그중 8마리를 미국에 입양 보냈다고 방송했죠. 실제로는 미국에 간 거 하나도 없었고 구조되자마자 6마리는 안락사 시켰으며 지금은 3마리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오자 비슷한 투견을 구해와서 염색 좀 시키고 있는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정황까지 포착됐죠. 이외에도 지금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이거 다 하려면 유튜브 영상 한 30분 찍어야 돼요. 저는 이러한 박소연 대표의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방송에서는 개고기를 반대하고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생명의 소중함,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부르짖은 사람이 뒤에서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애들조차 안락사 시켜버릴 수가 있는가. 정말 충격적이고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식용개는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안락사는 이렇게 시킨다. 죽더라도 식용으로 죽지 말고 내 손에 와서 안락사로 죽어라 이건가요? 누가 보면 무슨 살생 면허라도 준 줄 알겠어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박소연 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기동물이 계속 늘어난다는 데 있어요. 지금 1년에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 보호소는 한정돼 있고 예산도 제한적이죠. 매년 이렇게 유기동물이 나오면 나올수록 보호소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안락사는 계속 자행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나서서 정말 제한적인 소수에게만 입양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외에는 금지시켜야겠죠. 그리고 입양 받으려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게 하고 반드시 입양된 동물은 등록하도록 강제화해야 됩니다. 지금도 의무는 맞는데 처벌이 너무 약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죠. 등록을 안 하면 처벌도 강하게 때리고 만약에 동물을 유기하다 걸렸을 경우에 그 처벌 수위도 높인다면 지금보다 훨씬 유기동물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문제 자체가 없어질 겁니다. 이런 영상 다루면서 진짜 좀 씁쓸하네요.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이중성 제발 집어치우고 생명 좀 소중하게 생각합시다.